누운 취객을 치고 달아난 차주가 몰랐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부터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 서울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CTV 영상 보면서 얘기해볼게요. 서울 대단지 아파트 근처에 있는 가게 CCTV인데요. 늦은 시간이라서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구급차 빨간 사이렌 조명과 경찰차 사이렌 조명도 보이고요. 경찰차에서 내리는 경찰관 모습도 보입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이제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 이에 경찰 그리고 구급차도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는 70대 남성이 쓰러져 있었고 또 혈흔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 남성은 구급차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에는 사망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사고의 그 원인을 조금 찾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촬영이 됐던 그 CCTV를 돌려봤는데 이 CCTV 내용을 보니까 이 피해 남성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때 SUV 차량 하나가 이 남성을 그대로 역과를 하고 지나갔던 겁니다. 아하. 그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경찰에서는 확보를 했고 예. 곧바로 이 가해자에 대해서 체포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경찰이 확인한 내용, 채널A 취재진도 목격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도 들어갔는데 술 취한 사람이 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 주차하고 뭐 있으니까 SUV가 차가 지나갔대요. 아파트 진입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님, 근데 저 사고 현장을 발견한 게 경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아니고 경비원이다. 그러면은 사고가 일어난 뒤에 좀 사후적으로 발견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가해 차량의 차주가 상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신고를 했을 텐데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자가 가해자가 아니었고 이것을 뒤늦게 확인한 경비원이었습니다. 예. 이제 경비원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렇게 사람이 쓰러져 있다. 또 당시에 남성의 옷이 찢겨져 있던 점 그리고 혈흔이 있다라는 점 등까지 확인을 하고 신고를 했던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고를 낸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어떠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을 친 것 아닌가 이런 혐의점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한 것이 가해자의 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고 현장에 대해서 CCTV를 확인을 하고 경찰은 가해 차량인 SUV까지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운전자의 그런 특정까지 또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이 주거지에 있던 이 가해자 60대 남성 운전자를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성이 해명을 하기로 당시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서는 혹시라도 뭐 예컨대 음주운전을 해서 이런 사고를 숨기기 위해서 도망친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음주 사실이라든가 혹은 뭐 약물 사실 이런 것들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좀 검토를 해서 네. 이 상황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일단 내용에 의하면 동승자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 따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사고 당시에 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예컨대 동승자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를 채고 뭐 사고가 났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조사를 할 내용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운전자는 그 사고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몰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블랙박스에 담긴 대화 내용까지 좀 확보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이 남성은 어떤 혐의를 받는 건가요? 네, 우선은 이제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하. 이제 운전자가 과실로 인해서 사망 사고를 내고 예. 그 이후에는 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가 전혀 없었다. 그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탈을 하는 도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혹은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상당한 중범죄에 해당을 하고요. 예. 일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경찰 입장에서 당연히 현장을 이탈한 점에 집중을 해서 이 도주치사가 아닌가 이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해 나갈 거고 다만 이제 사건이 조사되는 정도에 따라서 혐의가 조금 바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변호사, 그러면 도주치사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찰이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를 한다면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진짜 블랙박스 대화 내용까지 확보해봤는데 정말 몰랐다. 뭐 과속방지턱인 줄 알았다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실치사도 적용을 못하고 그냥 무죄가 되는 건가요? 사실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일단 도주와 관련해서 그런 고의가 없었다. 뭐 과속 방지턱을 넘어간 줄 알았다. 이렇게 충분히 또 변론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 인지가 되지 못했다라는 점을 변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 도주치사 혐의는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이 사고 당시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과실치사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혹은 뭐 법정에서 그런 점들이 또 파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에는 운전 당시에 예컨대 뭐 전방을 주시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위반한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일단 판단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그 직전인 사고 당시에도 주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정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부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발생한 시각도 해가 진 새벽대 시간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가 이렇게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서 자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예.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가해 차량도 SUV 차량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차량들보다는 조금 이 아래쪽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사 상황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